이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제 잘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강사와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미디어 연구학교여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준비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활용 가능한 에듀테크와 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선생님들께 직접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HWP라는 한글 파일로 온라인 학습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분명히 아시는 것들일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준비하는 거는 저는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만드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쉽고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간단한 툴을 이용했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수업에 적용한 사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 이 에듀테크 툴을 이용해서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여서 수업한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 강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작은 얼굴보다는 큰 얼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저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지원단으로 올해부터 선생님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대전에 있는 버드네 중학교에서 기술 과목을 담당하고 있고요. 발명 영재 수업도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 올해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선생님들도 많이 관심을 두고 계시겠지만 메이커 분야, 스팀 분야, 정보 분야이고요. 학교에서는 약간 괴짜로 불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기심이 많다고 뭔가 왜 이렇게 아는 게 많냐고 하셔서 괴짜로 불리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제 밑에 이제 제 명함이 나와 있습니다. 제 명함이 나와 있는데 제가 메일을 보내거나 어떤 공문을 보내거나 공문 아니고 뭐 저희 뭐 코리아 메일 활용해서 보낼 때 좀 보내는 편입니다. 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무엇인지를 선생님들께서도 분명히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갖고 온 이유는요. 제가 생각하는, 강사가 생각하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설명드리고자 이 의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란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서 근데 이게 콘텐츠가 무엇이냐면 이북, PDF, 동영상, 디지털 교과서. 저는 그냥 콘텐츠에 중심을 맞췄어요.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제작한 교육 자료 중에서 교육 과정과 맞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교육 학습 자료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교사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 혹은 제작하기 어려우면 교사가 직접 선정한 아주 양질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네, 학생이 하는 학습이나 활동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의 학습이나 활동을 서로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오늘 연수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왼쪽에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 누르면 지금껏 이 저희 지원단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네, 선생님들 많이 보셨을 건데요. 잠깐만요. 네, 지원단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자료들 혹은 모아놓은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누르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다 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교사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나 교사가 직접 선정한 양질의 콘텐츠라고 했잖아요. 여기 양질의 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활용해서 수업을 하셔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이거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하고 유목하게 모아 놓으셨더라고요.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제가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뭘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는 굉장히 넓은 의미이고요. 그 안에 블렌디드 러닝이 들어가지 않을까. 제가 하는 수업이 블렌디드 러닝과 가깝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이 한 부분이
블렌디드 러닝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수업이래요. 오늘 강의를 좀 준비해 봤고요. 네, 여러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란 무엇인지 올해 처음, 작년에 처음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고 배우기 위해 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만든 콘텐츠를 중심으로 오늘 선생님들께 연수를 할 건데요. 저는 영상의 전문가가 아니고요. 콘텐츠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질적인 측면은 좀 떨어지지만 학생들이 제가 만든 영상을 봤을 때, 우리 선생님이 맞다. 우리 선생님이 만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좀 재미있게 보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할 테니까요. 잘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교가 미디어 연구 학교입니다. 대전에 있는 버든의 중학교인데요. 작년, 올해 마지막 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갖고 왔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디어 연구학교를 하면서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을 좀 많이 하고 학교 전체적으로 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이 정리한 내용을 선생님들께 공유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했던 것들을 다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모아봤는데요. 구글 사이트를 이용해서 포트폴리오 형식을 모아봤습니다. 이름도 오픈 포트폴리오인데요. 여기 제 뒷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선생님들 한 내용들, 학생들이 한 내용들을 다 저희 이 구글 사이트라는 플랫폼에 등재를 했습니다. 2020년도 작년에 했던 내용들도 다 등재를 했고요.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영상도 제작하고 뉴스도 제작해서 등재하는 것까지 했는데요. 저희가 패들렛을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패들렛을 어떻게 했는지,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학년 학생들이 가짜 뉴스라는 걸 퇴치하기 위해서 카드 뉴스를 만들긴 했는데요. 미리 캔버스라는 플랫폼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쉽고 빠르게 PPT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가짜 뉴스는 뭐 나쁜 것이다, 뭐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식으로 만들어 보고 등재하는 수업도 했었고요. 그리고 비타민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친구들한테 악플 말고 선플 달기라고 해서 이제 뭐 자율활동으로 저희가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플을 단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는 이 패들렛을 좀 지금 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학교에서는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좀 많이 모아놓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 구글 사이트를 이용했고요. 올해도 학생들이 활용한 사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패들렛으로 좀 많이 올렸었다. 근데 지금은 패들렛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저희 학교 소개해 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 플랫폼을 좀 많이 이용했다. 그래서 이렇게도 수업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선생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활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툴이 무엇이 있고, 제가 사용한 에듀테크 툴은 무엇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직접 시연해 보이는,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보시면, 왼쪽, 오른쪽 보시면, 저희가 작년, 올해 많이 보던 플랫폼과 툴들입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 이학스터, 위도랑, 그리고 또 구글 클래스룸, 이거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요. 저희는 저희 학교는 위두랑과 이학스터를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학스터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많은 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100개 툴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처음에 뭔가 영상을 만들어 봐라. 온라인 수업을 해봐라. 콘텐츠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공해라 라고 했을 때 제가 활용한 거는 딱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여기 있는 툴 중에서 한 두세 가지만 골라서 마스터해서 이걸 가지고 영상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고 온라인 교과서를 만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것들 한 두세 가지 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처음에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도랑과 케미가 잘 맞는 걸 좀 골라봤고요. 그리고 또
이학스터과 케미가 잘 맞는 게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활용 사례는 이 발표는 선생님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수업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수업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활용 가능한 에듀테크 툴인데요. 여기서 에듀테크 툴이란 제가 사용한 것들입니다. 굉장히 몇 개 안 되죠. 딱 간단하게 위도랑 이학스터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저는 그냥 이걸 가지고만 2년 동안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것도 배우긴 했지만요. 학생들한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이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저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수업 콘텐츠를 제작해 봤어요. 네, 첫 번째는 학생 학습 및 활동과 관련된 측면이고요. 두 번째로는 영상 촬영과 관련된 측면. 세 번째로는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학생의 학습 활동과 관련된 에듀테크입니다. 네, 저는 학교에서 리도랑과 이학스터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학교 왔을 때는 리도랑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위도랑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럼 위도랑과 맞는 게 뭐가 있을까? 라는 고민하면서 구글 설문지로 해야겠다. 딱 정한 거예요. 그래서 위도랑이랑 구글 설문지랑 딱 케미가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좀 활용을 많이 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도랑은 콘텐츠 중심으로 과제방에 링크를 제시하거나 과제를 제시하거나 해서 댓글을 달는 형식으로 저희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 동영상도 보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바로 이제 뭐 수업할 수 있도록 하는 구글을 좀 많이 이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는 올해는 저희 학교에서 이학스터라는 플랫폼을 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학스터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학스터랑 잘 맞는 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수업을 준비했고요. 저는 기술과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학생들과 설계를 하고 발명을 하고 하는 수업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팅커캐드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 촬영과 관련된 에듀테크는 뭐가 있냐면 OBS 스튜디오가 있고요. 곰믹스, 더 나아가서 곰믹스 프로 정도 있을 건데요. 저는 이 세 가지, 유튜브까지 해서 세 가지를 좀 많이 이용하고 있고 여전히 이용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뭔가 저보다 더 영상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정말 퀄리티가 높고 좋은 영상을 잘 만드실 텐데요. 학생들한테 제시하는 영상은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OBS와 곰미스의 조합이 학생들한테 가장 쉬운 학습 방법이 되지 않을까, 온라인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학생들이 집에 가서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요. 유튜브 영상은 학생들한테 공유해주는 형식으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로는 공유하기 파트에서 제가 활용하고 있는 툴들은요, 세 가지입니다. 구글 사이트라는 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패들렛이라는 툴이 있고요. 세 번째는 팅커벨이라는 툴이 있는데요. 구글 사이트, 패들렛, 팅커벨은 제가 목적에 따라 분류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학생들과 온라인상에서 교과서를 만들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글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빠르고 쉽게 공유하기 위해서는 패들렛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거나 다양한 보드를 이용해서 색다른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팅커벨이 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에듀테크는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제가 시연을 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선생님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가장 간단하게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해 드리면서 중간에 과제를 하나 제출해 드릴 거예요.
과제를 하나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럼 과제를 다 풀어서 제출해 주신다면 상위 5분께는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구글 설문지와 관련된 네, 제 시연 영상,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영상을 만드니까 5분, 3분 이렇게 걸려서 제가 빠르게 시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먼저 구글 설문지에 로그인을 합니다. 위에 이제 주소창에다가 구글 설문지라고 치시면은 구글 설문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저는 구글 설문지를 만들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어서 맨 앞에 학교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또 몇 학년, 무슨 수업, 몇 차시다 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찾기가 편하거든요. 보세요. 밑에 이제 새 설문지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설문지 창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요. 저는 그냥 여기서 잘 안 바꿔서 활용을 하는데요. 여기 테마 버튼을 누르면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잘 안 바꿔서 활용을 합니다. 왼쪽 위에 설문지 이름에 온라인 콘텐츠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온라인 콘텐츠. 그리고 뭐 6월 25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바로 저장이 가능하고요. 가운데 있는 설문지의 제목이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학생들한테 뭔가 제시를 해줄 때는요. 여기 섹션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섹션 추가 버튼을 눌러주면은 섹션을 나눠서 한 화면에는 한 동영상만 보이게, 한 화면에는 한 과제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을 추가해 보고 싶다고 한다면 설문지의 섹션을 누르고 동영상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서 이제 저의 이름 한번 쳐볼게요. 네, 제 유튜브인데요. 여기 치면은 이렇게 동영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죠. 선택하고 나서 동영상을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학생들은 이 영상을 봐야지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위에다가 영상 시청 이렇게 뭐 관련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화면이 동영상이고 두 번째 화면은 학생들의 학습 활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학생들의 인적 사항을 반드시 적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반드시 적어주신 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 엑셀 파일로 한 번에 출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질문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다가 여기 오른쪽에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객관식 질문 써 있는데 버튼을 누르시면 단답형, 잡문형, 객관식 저는 이 세 가지밖에 안 이용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힘드시면 세 가지만 이용하셔도 돼요. 객관식 누르고 뭐 반을 입력하세요. 일반 이렇게 쓰면은 애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되고요. 다음 뭐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저절로 단답형으로 바뀌어요. 선생님들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영상 보여주고 인적사항 적고 그러면 동영상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면 뭐 질문을 여러 가지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걸 조사했다라는 걸 바로 수합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밑에 필수 버튼 누르면요. 이걸 입력하지 않고선 넘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버튼 눌러서 학생들한테 보게 하면 되고요. 이거를 많이 활용하는 수업들이 있어요. 수학 수업, 과학 수업에서 뭔가 방탈출처럼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다. 라고 딱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시간이 10분, 15분 정도 활동하게 되고요. 이와 관련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팅커벨이라는 플랫폼을 설명드릴 거예요. 팅커벨을 활용한 이유는 패들렛에 문제점이 있어서 팅커벨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패들렛을 많이 이용했고요. 지금은 팅커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짧게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아이디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팅커벨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회원가입할 때요. 교사 아이디라고 해서 인증받을 수 있거든요. 교사 아이디를 인정받으면 보드를 만드는데 제한이 없어요. 그렇게 뭐 아주 많이 만들 수는 없어도 많이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보드를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으니까 꼭 교사 아이디, 교사 인증서로 인증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팅커벨에 들어가면요, 여기 만들기 버튼이 있어요.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퀴즈부터 토익토론, 보드, 워크시트라는 형식으로 쭉 네 가지가 나오는데 패들렛은 보드형 혹은 워드, 가치 수직선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팅커벨에서는 활용하는 이유가 과제를 만들 수 있다. 학생들한테 퀴즈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 퀴즈를 가지고 이따가 제가 드리는 문제를 풀어보실 거예요. 이 퀴즈는 OX 퀴즈, 선택형, 단답형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요. 예쁘게 나오니까 학생들도 좋아합니다. 저는 이 보드를 가지고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 거예요. 네, 보드는요, 패들렛이랑 똑같습니다. 타일형이 있고요, 그룹형이 있습니다. 타일형은 뭐 빈칸 없이 딱 달라붙는 거고요. 그룹형은 1반, 2반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네, 그럼 여기 똑같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이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완료 누르면요, 바로 들어가져요.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패들렛보다 좋은 점은 위에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세 가지까지 한 개 보드에 세 개로 나눌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 팅커벨은 한 개 보드에 세 가지 보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줬어요. 저는 그래서 두 개 보드를 만들어서 학생들과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렇게 개별 보드마다의 이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유형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들어와서 유형을 그룹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러면 많이 보던 모습이죠. 패들렛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기에 그룹 1번에 그룹 추가를 한번 해보고요. 여기다가 2반 이렇게 2반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3반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러면 1반 친구들이 제출한 것들, 2반 친구들이 제출한 것들, 혹은 1반 안에서의 모듬이 나눠지겠죠. 그 모듬이 제출한 것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 눌러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들렛보다 좋은 점 하나 더,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오른쪽 위에 있는 공유하기 버튼 누르면 링크가 있고요. QR코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링크랑 QR코드가 있어서 학생들한테 쉽게 제시할 수 있고요. QR코드로 만들어서 저는 학습지에다 바로 찍게 하는 편입니다. 학습지에 바로 QR코드를 넣고요. 찍어서 학생들이 바로 할 수 있도록 학교 안에서 나와도 학생들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과제를 하나 드릴 거예요. 선생님 지금 졸리실 때가 됐는데 딱 반절이라 과제를 하나 드릴 겁니다. 과제가 이제 드릴 건데 문제가 5가지 정도 되거든요. 시간이 좀 시간이 타임어택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다 잘 맞추신 분들께는 5명 뽑아서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제가 올려놨는데요. 이걸 보시고 들어가서 이 과제 한번 풀어봐 주세요. 선생님들께서도 과제를 이렇게 만드시면 학생들과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고요. 형성평가 단원에서, 형성평가 부분에서 형성평가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있는 링크 눌러서 접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팅창 링크를 들어가 주시면 딱 이렇게 뜹니다. 팅커벨이라고 뜨고요. 학생들한테 공유한 링크가 뜨고 또 방에 이름이 뜹니다. 방 번호가 뜨고요. 소속 학교와 성함을 적어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들한테는 뭐 학번과 이름을 적어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선생님들 힘내서 문제 한번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맞추신 분들께는 제가 상품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활동하는 것을 제가 바로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화면도 이따 띄워 놓을게요. 선생님들이 활동하는 것도 제가 바로 볼 수 있는데 그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팅커벨 창에서 리포트를 들어가시면 넌센스 퀴즈라고 나와 있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벌써 많은 분들이 동점이 됐는데 이분들에게 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활동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맞추신 분도 계시고 그냥 넘기신 분들도 계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활동한 내용이 이렇게 한 번에 표시가 된다는 점 굉장히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활동한 것들이 바로 한 번에 나온다는 점 굉장히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팅커벨을 활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한 30초 뒤에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푸신 것 같아서요. 이 상위권에 계신 분들은 제가 저희 선도학교 밴드에다가 말씀드릴 테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꼭 상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이 활용 방법으로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까 기술과라고 말씀드렸죠. 기술과에서 많이 활용하는 팅커캐드라는 설계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쉽고 공짜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 프로그램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팅커벨과 마찬가지로 팅커캐드라는 거는 교사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인증받게 되면은 학생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저는 교사 아이디로 인증을 받은 것이고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팅커캐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사 아이디로 인증을 받으면 오른쪽 위에 수업이라는 란이 생깁니다. 수업을 들어가면 먼저는 제가 만든 것들은 이 가운데에 나오게 되고요. 학생들이 만든 거는 이 수업이라는 부분에 들어가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저희 학교의 1학년 7반 학생들과 네, 소리가 혹시 나오시나요? 끄덕끄덕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나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 있는 1학년 7반 학생들과 수업 연구대를 준비하면서 좀 이거를 활용했었는데요.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여기에 학생을 추가 버튼 눌러서 여기 연습 1 이렇게 누르면 학생들의 이름이 뭐 이렇게 입력이 바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학생이 벌써 입력이 되어진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을 입력 다 해주면 학생들이 무료로 이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수업 코드를 주고 이 수업 코드를 가지고 들어와라 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활동한 내용들을 다 수집한다는 점. 저는 이거를 좀 포트폴리오를 활용하고 있어요. 학생들의 설계의 내용을 포트폴리오로 묶어놓는 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술과 아니라 미술과, 과학과 등등 많은 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온라인 교과서를 만드는데요. 저는 온라인 학습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온라인상에서 학습지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어떻게 이거를 학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쉽게 한글 파일로 온라인 학습지를 만들어 봤거든요. 이게 좀 많이 쉬운 거라서 선생님들 많이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활용하는 이 학습지에다가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이퍼링크를 걸어서 제가 만든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내용을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목재의 종류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고 패들렛에 올리도록 해서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더 심화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팅커벨을 이용해서 형성평가하는 거를 해서 오늘 배운 게 무엇인가 생각해 봤고 다음 시간에는 뭐다. 영상 보고 와라 라고 제시하는 점으로 온라인 학습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목차 끝났고요. 선생님들이 궁금해할 수업 적용 사례를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잘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는 너무 간단하게 학생들한테 쉽게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만들고자 해서 이렇게 좀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자유학년제 활동이거든요. 제가 1학년 담당인데 자유학년제 활동에서 주제 선택을 했었던 활동입니다. LED 프레카드 만들기라고 해서 이거를 작년에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그러면 저희가 위도랑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위도랑과 케미가 잘 맞는 구글 설문지를 설정하자. 그래서 구글 설문지에다가 동영상을 넣고 그걸 기반으로 학생들한테 콘텐츠로 제공해주고 학생들이 제출하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먼저는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전교육과 관련된 영상을 제가 다 만들면 좋겠지만 그럴 여유가 없어서 좋은 영상을 따왔습니다. 제가 생각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의 의미, 제가 선정한 콘텐츠라고 했잖아요. 따왔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구글 설문지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공했고 제출하는 걸 바로 수합을 했습니다. 위드랑을 활용했고요. 저는 이제 OBS 스튜디오랑 곰믹스를 활용해서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도 이렇게 만들었다. 선생님들께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만드셔라 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올렸어요. 제 얼굴이 아주 많이 이렇게 팔리고 있는데 부끄럽지만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푸샵도 안 하고 기본 폰트를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영상을 만들어서요. 그냥 그 컷 없이 바로 쭉 만들었거든요. 처음에는 편집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냥 뭐 중간에 틀리면 틀렸다, 미안하다 하고 다시 만들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인간적인 면이 있구나라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영상을 여러 개 만들어서 각 차시별로 하나씩 제공을 해줬어요. 하나씩 제공을 해준 다음에 학생들이 이 차시를 보고 똑같이 그 차시에는 이것만 따라하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학교 등교했을 때 하드보드지와 뭐 관련된 준비물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저를 따라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은 구글 설문지로 제출해라 라고 하는 식으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구글 설문지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구글 설문지에 좋은 점이 있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바로 구글 설문지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학생들의 활동을 눈으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설문지에서는 그걸 좀 많이 활용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학생들한테 기록을 해주는 저희가 평가를 기록해야 되니까 기록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학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기술과정과에서 이제 수업하면서 만들기 수업은 저는 많이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서 수업을 했고요. 온라인상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들기 수업이 아닌 것들은 학생들한테 개념을 가르치는 것들은 직접 개념을 가르쳤고요. 나머지는 다 온라인 콘텐츠로 수업을 했는데요. 이 영상은 아까랑 똑같으니까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점점 뭔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폰트도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뭐도 하고 나중에 좀 더 잘 만들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을 구글 설문지에다가 넣고요. 그리고 그 설문지를 학생들한테 위드랑으로 제공을 하고 콘텐츠를 받은 학생들은 이거를 학습을 하고 학습한 내용을 제출하는 것. 이게 제 수업의 중심이었다라는 거고요. 어, 구글 설문지로 들어가면 이렇게 학생들이 제출한 것들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엑셀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받은 내용을 다 엑셀로 만들어서 다운로드를 받고요. 이걸 기반으로 기록해 주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주소가 나와 있는 거 보면은 학생들이 사진을 제출했다는 거거든요. 사진도 받을 수 있다는 거가 굉장히 이점입니다. 네. 그 받은 사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간단한 것들 그냥 만들어 봤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주도해서 만든 영상을 어떻게 공유하면 좋을까? 이거를 좀 이제 중심으로 했었거든요. 학생들이 영상을 주도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해서 학생들이 학습하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대전에서는 미래교육 박람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원래 과학 전람회처럼 부스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거 만들어 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학생들한테 너희 영상을 직접 만들어 봐라 해서 이제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핸드폰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선택했고요. 멸치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캔버스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PPT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이 두 개를 잘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멸치 어플, 미리캔버스 어플을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만든 영상인데요. 영상은 그냥 멸치에 있는 기본 영상에다가 사진 몇 장,
타이핑 몇 번만 하면은 바로 만들어지는 영상이에요. 학생들이 금방 만들어요. 저 이거 만드는데 학생이 한 3분, 4분? 뭐 사진 다 준비했었으니까 금방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만든 영상을 토대로 학생들이 직접 뭔가 활동하는 걸 저는 계획을 했었고요. 학생들이 단편으로 되어 있는 영상들을 곰미스를 통해서 이게 편집을 해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제공을 했고요. 또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만든 영상들이나 사진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상에 공유도 했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만들다 보니까 학생들이 뭔가 흥미도도 생기고 자부심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사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저는 기술과정과니까 발명이 수업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발명과 설계를 합쳐서 수업을 해보고 싶다. 근데 올해는 저희가 위도랑이 아니라 이학스터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이학스터라는 플랫폼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웨비나나 그 줌과 같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실시간으로 100% 수업을 하지? 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학스터와 어울리는 플랫폼이 무엇이 있을까?부터 뭐 고민을 했고요. 그 중에서 팅커캐드를 골랐습니다. 팅커캐드 아까 설명드렸던 거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공간 혁신과 관련된 주제를 제공을 했고요. 학생들이 발명을 해보자. 공간 발명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저는 수업을 했고요. 수업 형태로 따지면 교실 수업, 그리고 원격 수업으로 나눠져 있어요. 저희 학교가 3분의 2 등교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교실 수업도 있고 원격 수업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실 수업에서는 개념을 배우고 원격 수업에서는 제가 만든 온라인 콘텐츠를 기반으로 활동하자라는 형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 올렸어요. 제도와 관련된 영상, 설계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올렸고요. 학생들이 이걸 기반으로 이학스터에서 학습을 먼저 합니다. 네, 이학스터에서 먼저 학습을 하고요. 이학스터에서 학습을 한 걸 토대로 학교에 와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설계에 대해서 배웠고요. 생활 속에서 불편함 찾기라는 활동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의 불편함을 찾아보자. 그래서 패들렛으로 제시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등교를 했는데 학생들이 모여서 뭔가 협의를 하고 싶은데 회의를 하고 싶은데 책상을 그냥 붙이기가 너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을 별표 형식으로 붙였는데 모서리만 붙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유지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본인들이 패들렛에 올렸던 걸 가지고 회의하고 나는 그럼 이런 개선 방향으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볼게. 개선해 볼게라고 하는 토의를 했고요. 학생들이 이제 집에 가서 또 손으로 직접 설계를 한 걸 가지고 저한테 제출하도록 했어요. 학생들이 이하스터에서 제가 이 과제를 제시하면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뭔가 설계도를 만들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바로 패들렛으로 제공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패들렛의 문제점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분명히 공감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패들렛은 익명이잖아요. 익명이기 때문에 애들이 이거 가지고 욕을 쓰기도 하고 안 좋은 단어, 성적인 단어를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패들렛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그래서 패들렛을 안 쓰고 있는데 팅커벨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중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패들렛으로 받게 했고요. 또 학생들이 등교했을 때는 저희 설계 프로그램 아까 설명드렸던 거 팅커캐드를 학습하도록 해서 학생들이 이 설계에 대해서 감각을 익히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쉽게 이걸 확인할 수 있고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쉽고 빠르게 설계를 배울 수 있도록 했고요. 컴퓨터 그리고 핸드폰, 태블릿 PC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집에 가서 이제 작업한 내용을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할 때
스크린 캡처를 떠가지고 팅커벨에 제공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업로드를 하면 친구들끼리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팅커벨을 활용하는 이유가 그 이유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패들렛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팅커벨을 활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에 등교를 이제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1학년 학생들이 등교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등교하면서 너희가 만들었던 3D 설계 도면을 서로 공유하고 한 가지 정해서 모형을 만들어 보자고 했고요. 2학기 되면은 이 모형을 기반으로 실물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해서 애들이 수업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온라인 교과서라는 게, 제가 생각한 온라인 교과서라는 건 학생들이 개념은 학교에서 배우고 온라인 상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하는 걸 좀 중심으로 두고 이 연수를 준비하고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추천드릴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구글 사이트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만들기. 저는 이게 좀 중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어떤 책을 보고 수업을 준비했는가, 그리고 어떤 연수를 보고 연수를 활용했는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질의응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활용한 방법인데요. 구글 사이트는 저는 포트폴리오로 좀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학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 학교에서도 구글 사이트를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요. 이거는 제 개인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거는 지금 게시를 했는데요. 저는 보통 게시를 하지 않고 그냥 제가 간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했었던 활동들을 다 이렇게 모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기술과정과 수업해서 모아서 사진과 제 동영상을 모았고요. 학생들이 제출한 사진들 이렇게 구글 설문지도 모았습니다. 여기에는 구글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에 있는 것들을 다 여기에 끌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 끌어와서 이렇게 한 번에 모았고요. 학생들한테 이 구글 사이트를 제시하거나 선생님들한테 제시하거나 해서 서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올해 수업한 내용들도 이렇게 다 넣어놨는데요. 올해 수업한 내용들도 이렇게 하이퍼링크를 다 걸어서 클릭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구글 사이트를 활용해서 학생과 나의 수업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책과 연수, 제가 본 책과 연수를 한번 설명해드리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의 범주가 블렌디드 러닝보다 넓다. 그런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블렌디드 러닝을 좀 저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 수업 도구 싹쓸이라는 거를 저는 이 책을 읽었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한 두세 가지 골라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티처빌에 있는 구글 클래스룸 연수인데요. 저는 이걸 학교에서 연습이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걸 들었어요. 근데 이걸 들으면서 좋았던 점은 구글이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활용해서 구글 설문지, 구글 PPT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결코 저는 여기서 뭐 어떤 걸 받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 보고 많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보시고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질의응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채팅창에다가 제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 평상시에 궁금했던 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채팅창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팅커벨 보드도 익명인데요. 근데 아까 제가 선생님들께 소속과 이름을 입력하라고 했잖아요. 소속과 이름을 입력해야지만 들어오는데 자기 마음대로 쓴 애들 있긴 있어요. 그런데 패들렛보다 한 번 더 걸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패들렛보다 한 번 더 걸러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팅커벨 무료입니다.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무료입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면은 뭐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 선생님 아이디로 인증 받으시면은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컨텐츠 교과서에는 구글 사이트 캡처본 올리고 구글 사이트 링크를 올리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셔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이게 지금 온라인 컨텐츠 교과서라는 게 선생님들께서 만드시는 수업이라는 거잖아요. 네, 만드시는 수업인 건데, 이 수업을 가지고 저 같으면은, 구글 사이트에서 했었던 수업, 구글 사이트는 지금까지 했었던 수업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온라인 컨텐츠 교과서에는 선생님들께서 하셨던 수업을 사이트에 올리는 것처럼 한 번 더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글 사이트는 본인만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다. 저는 구글 사이트를 기반으로 오늘 연수를 준비했거든요. 구글 사이트에 먼저 제 모든 수업을 올리고 그 기반으로 오늘 연수를 준비했으니까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분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지금 시계를 보시는 느낌도 들고요. 네, 6시가 다 되어 가서 끝내주시기를 바라는 느낌도 드는데 질문 있으시면 한 분만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께서 과제를 제출해 주셨잖아요. 과제를 잘 제출해 주신 분들은 선도학교 밴드에 제가 올릴게요. 거기 답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선생님들 성함이 소속이 적혀 있으니까 올릴 테니까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구글 사이트는 저만의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걸 기반으로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에 올릴 만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연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